무슨 덧셈 뺄셈도 못해가지고 큰일이야 진짜. 야 근데 이거 억지 인수분해 아니던데? 억지 인수분해 맞지? 맞는데? 5번 억지 인수분해. 아 그래? 쟤는 어떻게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한 거야 쟤는? 아 그래? 너 그거 틀렸다 해. 쟤 좀 틀렸다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저분들은? 어떻게 푼 거야? X-2, Y-2는 5 나왔는데? 그게 억지 인수분해잖아. 개념 모르지. 뭐야?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나도 어떻게 나왔는지 자, 2차 부등식 오늘 다 끝낼 겁니다. 아 진짜 이거? 각오하세요. 한 없다 저분이 다 끝낼 거라고요? 우리 좀 빨리 해야 돼요. 18장. 이게 아 18, 네? 9장. 아닌데? 월요일. 에라이. 근데 지금 우리가 남은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았단 말이야. 근데 뒤에 경우의 수도 남았고 그 뒤에 행렬도 있어. 그래서 지금 이거 좀 쉬운 부분 할 때 좀 빨리 빼긴 해야 돼.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넘어가야 돼. 쉬운 부분이요. 2차 분식은 쉽잖아요, 솔직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못하는 사람한테는 어렵겠죠. 근데 이 함수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주말에 학원 가는. 뭐? 주말에 다 학원 가는. 끊으세요. 쌤은 영어가 중요한가요? 수학이 중요한가요? 그 질문이라고요? 선생님이 봤을 때 수학이지. 그치 영어를 끄는 게 좋겠지? 영어 이제 아까 인강 인강 되게 많았는데. 영어 메가스터디처럼. 그런가? 그게 맞아. 조금씩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영어는 나는 쌤 천천히 근데 그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대한 영어 내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원을 지금 끊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일단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해보면 알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학기까지만 한번 다녀보고 여름방학 들어갔을 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학원 다닐 때 제발 아무 생각 없이 다니지 좀 마요.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끝까지 계속 학원을 다닐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너무 미련한 짓이에요. 근데 학원을 다니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멘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냐, 그 마라톤 할 때 내 앞에 쓴 거 페이스 조절해주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라고 보면은 됩니다. 이거 봐라. 맞아. 그래서 그 페이스메이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은 나도 학생 때 이제 학원을 다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학원에 의존적인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5개 다녀가지고 한 달에 학원비만 4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패턴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제 영어 내신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반복이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느낌이 오는 게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서 영어 학원 다니는 거는 필요가 없다. 왜? 독해만 하면 되는 거라서 글을 읽고서 내가 이거를 해석하는 수준까지만 가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 같은 거 정확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대충 때려 맞히시기로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문을 읽었을 때 대략적으로 이 의미가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모의고사 수능 대비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내신 대비 때는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제 학원 선생님이 어떤 자료 같은 거를 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서 지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걸 외울 수 있게끔 빈칸 같은 거 뚫어서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해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그거 다 족보닷컴에서 뽑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정말 장담하는데 그냥 족보닷컴을 결제를 하세요. 이렇게 이용권을. 그러면은 거기에 전 과목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교과서별로 있어요. 그래서 수학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수학, 사회, 뭐 한국사 전부 싹 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 내 학교의 교과서 출판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지문해서
예상 문제도 나오고 AI 인공지능이 만든 그 예상 기출 학교 시험지도 나오고 그리고 그 이제 우리 가장 문제가 그거잖아요. 지문도 알아서 다 빈칸 다 뚫어줍니다. 그래서 그 뭐 해석이고 뭐고 다 나와요. 근데 보통 보면 그 학원에서 쓰는 거가 족보닷컴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이름을 바꿔요. 학원 이름으로.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보면은 이거 생각보다 필요가 없다 싶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자료만 있으면은 그 지문 외우는 거는 옆에 선생님이 있어야지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해석이고 뭐고 거기 다 써져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신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감이 오셨다 싶으면은 이제 혼자 하셔도 돼요. 이렇게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난 국어는 정말 자신 있었어요. 수학보다도 고득점 훨씬 자신 있는 게 난 국어였거든요. 그래서 난 국어는 진짜 압도적으로 전교 1등만 했거든요. 수학보다도. 근데 국어는 왜 그랬냐면은 내가 학원 안 다녔어요. 그래서 딱 그냥 처음에는 학원을 다녔어요. 왜냐면은 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니까 이거를. 근데 그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었어요. 대성학원 그 당시에 1타 강사가 분당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서 이렇게 국어 수업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때 이거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이것도 약간 패턴이 보이는 거죠. 이게 내신 대비 할 때는 그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는 다 뭐였냐면은 학교 선생님이 한 말을 추측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말하셨을 거야 라고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학교 수업에만 집중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과서를 2개를 샀어요. 그리고 국어 자습서도 2개를 샀어요. 그래서 교과서 하나랑 자습서 하나는 집에다 두고 그리고 학교에 교과서 하나랑 자습서 하나를 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학교 수업 들을 때는 교과서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거를 그냥 빠른 속도로 날려쓰기 해가지고 일단 선생님이 말한 걸 다 적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출제자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는 그 쌤이 말한 걸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수학이랑 과학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수학에서 2차 부등식이라는 걸 설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하든 내가 설명을 하든 인간 강사 설명하든 똑같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정의잖아요. 정의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국어는 정의가 아니에요. 국어는 해석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있지만은 누가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학원 선생님이 말한 거는 추측일 뿐이고 학교 선생님이 말한 건 정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본인이 말한 해석에 의해서 그 기본 베이스에 해서 시험을 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서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고 본인이 자신만의 해석이 들어가게 되면은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업을 할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막 별표 표시를 하든 형광펜을 하든 해가지고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집에 똑같은 교과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옮겨 적는 겁니다. 그래서 옮겨 적으면서 이번엔 좀 글씨 이쁘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자 같은 거 돼가지고 밑줄 좀 이쁘게 긋고 이렇게 해서 필기하고 아래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포인트를 잡았던 거 이렇게 해서 따로 포스트잇 해가지고 이쁘게 정리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국어는 거의 매일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시면 돼. 근데 오래 안 걸리거든요. 왜냐 한 번 수업해봤자 몇 페이지 못 넘어가요. 그래서 한 20분이면 끝나봐요. 그게. 그래서 아무리 공들여서 써봤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다가 시험 때가 되면은 이제 그 학교 있는 거는 볼 필요가 없죠. 다 날려 쓴 거니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를 가져가면 돼. 집에 있는 거 이제 이쁘게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거를 펼쳐놓는데 이제 자습서랑 같이 펼쳐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자습서는 뭐냐면은 이제 대중적인 해석인 거야. 그래서 보편적인 해석이 그런 거고 이거 학교 선생님 거는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고 두 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이 했던 말만 해가지고 그대로 믿고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조금 틀려요. 100점이 안 나와요. 왜냐면은 본인이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1반 가서 수업한 거랑 3반 가서 수업한 거랑 조금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적이 없지만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했었나? 이렇게 설명했었나? 약간 가물가물하면서 했기 때문에 일단 보편적인 해설도 같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습서랑 같이 보고 그리고 문제는 족보닷컴에서 뽑으면 돼요. 이제 몇천 문제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원비보다 족보닷컴이 훨씬 싸요. 그래서 학생 비용을 하게 되면 훨씬 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운받은 문제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보고 생각보다 시스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고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도 그렇게만 공부하면 돼. 다른 걸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난 문제 많이 안 풀어봤어요. 그래서 국어 내신 할 때는 그냥 교과서만 이렇게 보고 작품 해석이랑 이런 것만 여러 번 두세 번 이렇게 보면은 그냥 무조건 100점 나와요.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겪어보면 돼요. 그래서 흐름이 어떤가,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해가지고 어떤 교재를 쓰는가 이런 거만 좀 보게 되면은 대충 감이 옵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왜 여름방학 때부터 시간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벌어야 되냐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분명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뭘 시작해야 되냐면은 대수랑 미적분 원을 시작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학.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겠죠. 많이 필요해요, 시간이 공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서 시간을 끌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자습 시간 자체가 늘어야 돼요. 지금 우리 10-10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늘어나야 돼요. 점점. 그래서 그 생활이 이제 좀 익숙해지고 하려면은, 이게 학원 수업에 가는 거가 뭐 3시간짜리 수업을 들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3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야. 이동 시간도 있어.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피로가 생겨. 그럼 그걸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또 필요해. 그러니까 수면 시간도 약간 늘어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3시간이 뺏기는 게 아니라 한 7시간, 8시간을 내가 뺏기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만약 7시간, 8시간을 내가 다른 데다 쓸 수 있다라면은 당연히 좀 더 나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이제 비교적 시간이 널널한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한 달 완성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과학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게 과학은 내신 대비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인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문제집 사가지고 하는 거면은 사실 내신 대비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은 개념만 배우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개념이라는 게 한 달이면 끝나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냥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잠깐 이렇게 듣고 그래서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평소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금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다닌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비용만 많이 들고 그 담임으로 인해서 시간 소모는 더 커지고, 그래서 모든 게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물론 이런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내가 공부 외에 딴짓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근데 학원이고 뭐고를 따지는 거는 내가 학원 시간 이런 시간 말고는 딴짓을 안 해. 그래서 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원을 그만둬라는 건데, 내가 기본적으로 맨날 딴짓하고 뭔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놈이 학원마저도 끊어버리면은 걔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이 됐고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책임이 생긴 거예요. 의무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장으로서의 책임,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부모님만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그 가족 속에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 성인 됐을 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너희한테 이제 피해가 가기 시작을 하잖아. 지금 이제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겠지만 이제 그게 사라지는 거란 말이야.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해가지고 네가 잘못하면 이제 네가 경찰서에 가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제 법원에 끌려가는 거거든. 그래서 살다 보면 많습니다, 그런 일. 나도 경찰서 가봤고요. 나도 법원 가봤어요. 네가 잘한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찰서라는 게 네가 범죄를 저질러야 가는 게 아니야. 피해자일 수 누가 가가지고 널 갑자기 찌르고 가면 어떡할 건데. 그렇지? 참고인 조사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서 범죄로 오인받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치소에 수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나의 뭐 행동,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가 아니라 이제 남들한테서 보여지는 나까지 고려를 이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렇지? 그래서 교우관계, 사회관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파이팅. 자, 그래서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해서 2차 부등식이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냥 부등식인데 2차 식이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당연히 2차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왜? 2차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2차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2차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다음에 2차 부등식 이렇게 해서 2차 식이 나와 있고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겠냐면은 얘를 함수로 볼 거야.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함수, 얘는 2차 함수겠죠. 그리고 y는 0, 사이 1로 볼 거야. 근데 y는 0이 뭔데요? 얘가 x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y는 fx라는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떻다고? 크다. 위쪽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x축보다 위쪽,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인 거죠. 0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는 위쪽 이런 의미로 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제 0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x축보다 아래쪽, 그래서 x축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라는 걸로 해가지고 보겠다라는 거죠. 두 함수 간의 관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는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인 상태입니다. 아래로 블록인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x축보다 위쪽이니까 이 빨간색 영역만이 x축보다 위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저 빨간색 범위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큽니다 라고 쓰면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0보다 작습니다. x축보다 아래쪽입니다 라는 뜻이죠. 아래쪽인 그림은 여기에요.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의 사이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뭐 이걸 외우시는 거가 아니라 이제 위쪽 아래쪽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요 부분만 이제 잘 기억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됐습니까? 누가 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2차 부등식을 해! 라고 나있는데, 자, 판별식 D가 0, 이건 지금 A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D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서로 다른 두 식은 교점이 두 개 생겨야겠죠? 그리고 D가 0이라고 하게 되면 교점이 하나만 생겨야 돼. 중근, 접한다. 그리고 D가 0보다 작으면은 교점이 안 생기게끔 해서 그림이 그려진다. 라고 여기까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 그림을 통해서 이제 누구를 볼 거냐? 얘를 볼 겁니다. 얘가 0보다 크대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 그림 속에서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 하게 되면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 위쪽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뭡니까?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큽니다 라고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기는요,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뭐야? 0보다 크다야. 등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비어 있어야 돼? 여기가 비어 있어야 돼. 그래서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돼서 나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얘는 실수하기가 쉽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됐습니까? 다음에 옆에는요. 얘는 0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항상 얘는 0보다 x축보다 위쪽에 있죠? 그래서 모든 실수 항상이다 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다음에 이 친구 한번 봅시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한번 볼게요. 자,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아래쪽을 말하는 거죠. x축 아래쪽. 그러면은 알파, 베타 포함을 해서 아래쪽.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의 사이인데 등호가 들어가겠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축보다 아래쪽. 근데 아래쪽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대신 누가 들어가야 돼? 여기 알파는 x축 위에 있으니까 포함이 돼야 돼. 그래서 알파일 때만이 되는 거죠. x는 알파일 때만. 그렇죠? 그래서 얘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얘는 x축 아래쪽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됐을까요? 어렵지 않죠? 넘어갈까요? 자, 다음에 부등식 fx, gx 비교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예전에 했었어요. 우리 누구 만들기? hx fx 마이너스 gx로 해가지고 바꾸게 된다면은 이 그림을 어떻게 보는 거냐? hx라는 2차 함수 그래프랑 이제 x축의 관계로 해가지고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y는 hx와 이제 x축으로 이렇게. 그게 이제 fx, gx의 관계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해했습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가 만약에 얘가 x는 알파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x는 베타예요. 그럼 hx는 이 x 절편이 알파와 베타로 해서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교점에서의 x좌표는 같다 이거야. y좌표는 다르지만. y좌표는 다르죠. 그렇죠? 근데 x좌표는 같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같은 x값에서 교점이 생긴다 이거야. 해석을 달리 했을 때 이렇게. 그리고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거가 hx 그래프랑 fx의 그래프는 달라요. 절대 달라요. 얘는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hx 입장에서는 좀 단점 보면은 알파 베타의 딱 중간이 뭡니까? 축이 되죠. 근데 여기 보세요. fx의 축은요 알파 베타의 중간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그림상에서도 살짝 알파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아요? 그렇죠? fx 입장에서는 알파 베타의 중점이 축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hx는 무조건 가운데여야죠. 얘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둘은 달라요. 얘는 생김새도 다르고 그 폭도 다른 거예요. 폭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일단은 문제부터 볼게요. 자, y는 fx의 그래프랑 g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fx가 지금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얘가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라는 거야. 근데 지금 보시면은 원래 우리가 fx, gx 나오면은 hx 만들어서 푼다라고 해서 나와 있었죠. 근데 얘는 hx로 만들지 않고서도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얘는. 근데 얘는 뭘 보고서 알 수 있냐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림 자체가 주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hx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얘가. 그래서 hx는 그림이 안 주어져 있고 수식만 나와 있을 때는 hx라는 걸 만들어서 문제를 풀게끔 해서 되는데 얘는 지금 대놓고 그림을 줬죠. 그렇죠? 그럼 이것만 보고서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hx가 사실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보게 되면은 fx가 gx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fx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영역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fx가 더 위쪽에 있는 영역이 되겠죠. 그럼 얘는 범위가 어때요? 얘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3보다 큽니다 라고 하면은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그 기준점이 어디야? fx랑 gx가 만났을 때가 지금 기준이 되는 거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만 잘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fx는 gx일 때가 기준이 된다 이거야. 기준이 fx는 gx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교점이라는 거지. 자, 근데 옆에 있는 2번을 보게 되면은 얘는 조금 다릅니다. 얘는 지금 어떻냐면은 곱이 음수예요. 곱이 음수면은 이거 무슨 뜻일까?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얘는 fx가 위냐 gx가 위냐가 아니야. 얘는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지금 중요한 거야. 내가. 그래서 일단은 fx만 놓고서 봅시다. fx 놓고서 봤을 때 얘가 풀마가 바뀌는 건 언제야? 0이랑 언제를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그렇죠? 0이랑 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부호가 바뀌고 있어. gx는 어때? 누굴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바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기준이 지금 뭐냐면은 x절편이야. x축과 만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풀마가 바뀌고 있는 거야. 얘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는 f랑 g의 부호를 지금 구분을 할 거거든요. 여기 0보다 작은 이 영역 있죠. 이 영역에서 fx는 부호가 어때? 플러스. gx는 플러스. 그럼 얘는 플러스, 얘는 플러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이 가운데 영역이에요. 가운데 영역에서 봤을 때 fx는 부호가 어때? fx는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러면 gx는 플러스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요. fx는 부호가 어때? 얘는 플러스, gx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럼 둘이 부호가 다른 곳은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 부호가 다르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답을 뭐라고 쓰면 돼? x가 0보다 크다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면 틀려요. 왜? 우리 누구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3이요. x는 3일 때 어떻게 될까요? x가 3일 때요. 그럼 0이 돼요. 얘는 둘 다 0이 되죠. 그러면 여기는 등호가 성립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0이지만은 누가 되면 안 돼? 3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범위를 쓸 때 뭐라고 써야 돼? 0부터 3 또는 3보다 크다 라고 썼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함정이 있어. 이렇게 등호가 함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등호가 함정이야. 이거를 조심을 잘 해야 돼. 이런 2차 부등식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여기에서 여러분 특별한 공식을 썼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2차 함수 그대로였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이 문제를 선생님이 냈다라는 거는 무슨 의도일까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공부를 했다고 해가지고 더 맞춘다가 아니에요. 얘는 뭐야? 실수야. 얘가. 그래서 저 실수를 유도하는 것 자체가 출제자의 의도였던 거야.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계산을 더 빨리 할까? 그걸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실수가 발생을 하고 뭐가 이제 출제자가 의도한 걸까를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 단원에 대한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때려줄까?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 못 차려. 야, 그렇게 오랫동안 쉬고 하는데. 응? 너무 오랫동안 쉬어서 체력이 줄었어요. 그러니까요. 니 뭐 운전을 했어? 뭘 했어? 새벽에 차 탔어요. 뭐? 새벽에 차를 타는데 자주 있었어요. 니가 운전했어? 말을 심하게 해서. 자, 1-2 얘가 무슨 의미일까? HX? 얘가 뭘까? HX. 얘 갑자기 HX야? 뺑거니까 맞는 거 같아. 얘가 FX 얘가 GX 그럼 얘는 HX 그래서 FX 마이너스 GX 그쵸? 그래서 얘는 fx 마이너스 gx가 지금 어떻다고? 0보다 작다고요. 그러면 누가 더 크다라는 겁니까? gx가 fx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hx 문제가 아니라 옆에 봐봐. 지금 숫자고 뭐고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hx를 지금 구하라는 게 아닌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hx 문제가 아니라 fx, gx 중에 gx가 더 큽니다. 근데 얘가 지금 gx고 얘가 지금 fx잖아. 그럼 직선 부분이 더 큰 건 어디야? 여기 그치? 그래서 얘는 x의 범위가 어때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큽니다 하고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나머지는 다 함정이었던 거지. 여기 뭐 문제 속에 주어져 있는 1, 마이너스 1, 4 이런 거는 전부 함정이었던 거야. 이게 됐습니까? 다음에 2차 부등식 풀이를 들어갈 건데 여기에서 내가 사이다 콜라 가르쳐줬나요? 어디서 들어본 거 사이다 같은데. 몰라? 사이다 콜라. 조행님 쌤때 들어본 거 같은데. 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일단 미지수가 좌변에 그리고 최우찬 계수 양수인 조건 하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ax 제곱
아니야 이렇게 쓰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돼 있을 때 여기가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아니면 크다라고 해서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이다 골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얘를. 그래서 사이다가 나오면은 여기서 지금 x는 알파, 여기서 x는 베타가 나오죠? 둘이 사이에 x가 알파랑 베타의 사이. 됐습니까? 그럼 골라는요. 그 바깥 부분인 거야. 알파 베타의 바깥 부분. 그래서 얘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이잖아. 골라 이 뜻이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이다 골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알아야지 우리 뒤에 거 풀어요. 그래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1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0보다 작다. 얘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사이다죠. 그럼 뭐야 1하고 3의 사이가 되는 겁니다. 끝났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아이 마이너스잖아. 조건에서 지금 안 된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없애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큽니다. 완전 제곱식이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무슨 뜻입니까? 아닌데. x는 2보다 마이너스 2. 2를 제외한 모든 실수. x는 2가 아니다.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절대 부등식 했죠. 그리고 얘는 다 해서 우리가 우변으로 넘겨.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부등호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사이다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3하고 마이너스 1. 그럼 x는 마이너스 1하고 3의 사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네? 저기 인수분해가 돼요. 그렇죠. 인수는 안 돼요. 오케이. 저거 안 되지 않아요? 안 돼요. 그래서 x-1의 제곱에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때요? 완전 제곱, 완전 제곱, 절대 부등식 하면은 얘는 앞에 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플러스 1을 했으니까 2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걔가 0보다 작대. 말이 돼?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2차 부등식의 활용. 얘는 자전거 한 대의 최소 가격이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문제에서 x를 지금 줬네요. 얘는. 그래서 10만원에 x만큼 인상이 됐대. 그러면 10 플러스 x가 가격이 되는 거고, 그리고 100대가 판매가 돼야 되는데 4x만큼 줄어들었대. 그러면 얘는 100 마이너스 4x가 판매 대수야. 그러면 그 판매액 자체가 12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얘는 1200 이상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풀리죠. 그쵸?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활용 문제는 얘는. 이거 뭐 이상한 것도 없지 않았지? 가우스는 패스. 교육 과정에서 사라졌어요. 아직까지 괜찮죠? 다음에 2차 부등식의 작성. 이거는 이제 내가 아까 설명했던 사이다 콜라입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해를 보고서요. 사이네. 사이다야. 그치? 그래서 얘는 알파랑 베타를 보고서 x-알파, x-베타 사이다야. 0보다 작다.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는 어때요? 지금 또는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바깥 부분이죠? 골란 거야. 그래서 얘는 뭐야? x-알파, x-베타 골라.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회의 형태를 보고서 사이다 골라 해가지고 문제 푸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2차 분식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외우지 마세요. 얘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얘는 지금 2차 함수식이 있는데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 이 0이 x축이죠?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 이거야. 모든 실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항상 x축보다 위쪽에 그래프가 있어야 되는 거야. 2차 함수 그래프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일단 x축이 있어. x축 위쪽에만 있어야 돼. 근데 위로 블록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위로 블록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요렇게 해서 되니까 위쪽에만 존재할 수 있나요? x축 위에만 그래프가 존재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아래로 블록이 된다라면은 그게 가능하죠. 그쵸? 얘가 위쪽에 이렇게 있으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경우만 되는 거야. 얘는 이 경우만 되는 거죠. 완전히 붕 떠 있는 아래로 블록만 가능한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참수 그리면 이렇게 6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그림이 나한테 맞는 거냐만 따지면은 문제는 풀린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0보다 큰 쪽, x축 위쪽으로 붕 떠 있어야 돼. 얘만 돼요. 그래서 얘는 아래로 블록이잖아. 그래서 a가 0보다 커야 되고 붕 떠 있잖아. 그래서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x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d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얘는 어때야 돼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까지도 가능해진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얘는 뭐야? d가 0 이하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아래로 블록인 상태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고 아래로 블록 판별식 d가 0 이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고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6가지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서요. 아이고 승현아. 아이고 승현아.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뭐예요? 0보다 작거나 같다. x축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접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이 중에서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뭐예요? 얘잖아요. 아래쪽에 있고 접하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위로 블록이네. 그래서 a가 0보다 작고 위로 블록이고 판별식 d는 0 이하입니다. 라고 문제 풀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림으로서 생각하시고서 푸시는 거라고. 근데 이거 솔직히 근데 지금 처음 배운 거 아니잖아요. 처음 배운 거예요? 아니잖아. 이거 중학교 때도 하잖아요. 이거는 네, 중학교 때 연구를 해요. 중학교 때 하지 않아요? 했었어요. 했어요. 이걸 했다고?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2차 함수 개형하면서 뭐 보지 않아요? 안 봤는데.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아 진짜. 진짜네. 했어? 했어? 안 하지 않았어? 할 텐데. 문제 풀면서 다 했을 텐데. 그러니까 개념으로 써져 있진 않아도 문제 풀면서 결국엔 했을 텐데. 그래서 자, 얘는 문제로 바로 가봅시다. 그래서 필수예제 4번 해를 먼저 보는 거예요. 해. 자, 일단 여기서 꼭 기억을 하세요. 개수에 A, B, C 얘는 건들지 마 란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모의고사 수능 때도 통하거든요. 얘가 개수에 A, B, C라고 써져 있는 거는 건들지 말란 뜻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 식을 가지고서 뭔가를 해볼 생각 하지 말란 얘기예요. 얘는 냅두는 거야. 다른 걸 가지고서 식을 쓴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야. 얘는 변형을 시키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얘만 놓고서 보는 거야. 마이너스 2하고 1이 나왔으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근데 골라줘. 그쵸? 여기까지 쓰는 거가 일단 첫 번째로 할 일인 거고, 얘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x제곱에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근데 누구를 알고 있어? 여기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마이너스 2. 넌 잘못 썼잖아. 네? 아 플러스 2. 응. 그치? 그러면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되겠죠?
그냥 마이너스 2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가 될 거고 부동호는 바뀌겠죠. 그럼 마지막에 비교하면은 a, b가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아래 거는요 사이다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2 사이다. 그래서 얘는 x제곱에 플러스 5x에 플러스 6 플러스 6 그래서 0보다 작고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비교하시면 돼요. a가 1이고 b가 5고 c가 6이다 하면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저런 상황에선 A가 무조건 1이에요. A가 1이 아닐 수도 있잖아. 1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비율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A에다가 A를 넣고 B에다가 5A를 넣고 C에다가 6A를 넣어야 되는데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여기에서 A를 하면서 사라져요. 얘가 그래서 그냥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1, 5, 6 넣어도 답은 나옵니다. 얘가 여기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A에서 5A, 6A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엔 A로 나눴잖아. 근데 A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똑같이 돼요. 똑같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필수예제 5번. 얘는 2차 함수가 0보다 큰데 항상 그래야 된대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으로 붕 떠서 있어야 됩니다. 라는 뜻이죠. 그럼 그림 그려보니까 얘는 어때야 돼? 일단 최고차항은 아래로 블록이니까 양수해야 되고 개수가 그리고 판별식 D는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죠. 그래서 끝났어요. 그리고 얘는 문제가 있죠. A가 뭔지 몰라. 그래서 얘는 A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를 봐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부등식이란 용어를 썼어. 2차가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뭐야? A는 0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는 문제를 3개로 쪼개야 되는 거지.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자, 그럼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아래로 블록이라는 건데 아래로 블록이면서 X쪽보다 항상 위쪽에 있습니다.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됩니다 라고 풀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A가 만약에 0이야. 대입해보세요. 5가 0보다 작아요. 참이죠. 그러면 A는 0도 근이라고 봐야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A가 0보다 작아요. 위로 블록인 상태에서 X축보다 위 있대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없어요. 위로 블록인 상태에서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없다가 돼야 돼요. 얘는. 이해됩니까? 다음에 이제 해를 갖거나 갖지 않을 조건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자 2차 부등식이 해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축보다 위쪽이잖아. x축 위쪽에 조금이라도 뭐가 남아있어야 된다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봐. 지금 a가 2차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0은 아니야. 근데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우리가 지금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가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보자. 아니면 아래로 블록인 상황이지. 아래로 블록인 상황에서 X축보다 위쪽에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대. 근데 봐봐. 얘도 위에 있고 얘도 위에 조금이라도 있는 거고 얘도 위에 조금이라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항상 위에 조금이라도 있다 이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항상이야.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자체가 범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두 번째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위로 블록인 거잖아. 위로 블록인 상황에서 X축 위쪽으로 조금이라도 위에 올라가야 된대. 그러면 얘는 뭐야? 교점이 두 개가 생겼지. 그러니까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범위에다가 요 얘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거야.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이니까. 이해됩니까? 네.
자, 다음에 아래 것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마찬가지로 ax 제곱인데 해를 가지면 안 된대. 아, 이거 할 필요 없잖아. 위랑 똑같은 거니까. 미안해. 아래 거 보자. 비슷한 거. 해를 갖도록으로 해볼까? 6-1번 한번 해볼게. 얘는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서 해를 갖도록이라고 돼 있어. 잠깐만. 다른 거였구나. 미안하다. 그래서 얘가 같지 않도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모른 척을 한 거죠. 그래서 속았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S축보다 위쪽에 해를 가지면 안 되니까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S축 위쪽에는 뭔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인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자고. A가 0보다 큰 쪽이야. 그럼 아래로 블록인 상황에서는 얘는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X축 위쪽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가 나와야 돼. 이 첫 번째 경우에서는. 이해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우에서는 어때요? A가 0보다 작은 거야. 그럼 위로 블록인데 X축 위쪽으로는 뭐가 있으면 안 돼. 그럼 접하는 거는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접할 때랑 아래쪽으로 지날 때인 거니까 그래서 판별식 D가 어때야 됩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나와있어요. 얘가 제일 어려운 거죠. 제일 어려운 거죠. DT 내겠죠. 자, 얘는 앞에 거랑은 푸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얘는 뭘 하는 거냐? 일단 그래프를 제일 먼저 보셔야 돼. 그래서 그래프를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줘야 돼. 얘를.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얘 그래프 어떻게 쓰는지.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6x까지만 봤을 때 얘가 축이 3이고 아래로 블록인 것까지는 알 수 있겠죠. 얘가. 그래서 아래로 블록에다가 이제 축이 3이다까지 알 수 있어요. x는 3이다. 이렇게. 그러면 0부터 5라고 하게 되면 3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건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고 오른쪽으로는 가까이 붙어 있는 이런 그림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이 사이로 이게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이 빨간색 부분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떻다고요?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된다라면은 얘는 이 최소값이 그렇죠? 최소값이 어떠면 돼?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은 다 0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라고 풀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네. 자,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살짝 변형해 볼게요. 0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가.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가 X축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변할까요? 얘가 X축이 어떻게 지나가야 돼? 요렇게 X축 아래쪽으로 빨간색 그래프가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가 뭐가 돼? 최대값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최대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해야지 그러면은 또 문제가 풀려요. 얘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항상 꼭지점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얘가 최대값이 뭐보다 작다라고 할 수도 있고 최소값이 뭐보다 크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근데 결국엔 지금 우리가 뭘 쓰고 있어? 최대값, 최소값을 찾고 있는 거야. 얘가 그래프를 일단 그려봐야지 알겠죠?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인지는 그래프를 봐야지 아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다음에 아래 2번을 보게 되면은 얘는 축이 x는 2분의 a예요. 그래서 아래로 블록인 것만 알고 있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최소값인지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자라면은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얘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해서 그래프를 잘랐더니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제한된 범위에서 얘가 x축보다 아래쪽을 갖거나 같아야 됩니다라는 거야. 자, 여기 좀 잘 생각을 해보죠. 마이너스 3부터 0이 이 마이너스 3부터 0이라는 거가 뭐 요런 식으로 잡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축을 포함하게끔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에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결국에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린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선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일 때예요. 여기에선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일 때 아니면 0일 때예요. 여기선 최대값이 0일 때예요. 이해했습니까? 결국 꼭지점은 필요 없네요. 그럼 얘는 결국 뭐예요? f-3이 0보다 작거나 같고 f0이 0보다 작으면은 된다 이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축이 필요 없을 수 있다 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지점이 중요하지 않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해가지고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일단 대략적으로 그려보고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고려를 하면은 문제가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2번 아주 이쁘게 생겼죠. 얘를 일단 다 넘겨주게 되면은 a제곱 x제곱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3x에다가 마이너스 4a제곱에 마이너스 6을 하게 되면은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도 일단은 그래프를 그릴 시도를 먼저 해야 돼.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 근데 a제곱이라는 거가 어때?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근데 왜 0보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2차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a는 0이 될 수가 없었어. 그래서 0보다 크다야. 얘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야?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그려졌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x축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x축. 그러면 범위에 따라서 잘렸을 때 이렇게 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잘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항상 얘는 0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렇죠?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최대값은 어디야? 마이너스 2일 때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 또는 2일 때거나 아니면 2일 때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f-2가 0보다 작고 그리고 f2가 0보다 작다라면은 성립합니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